자, 이어서 연애 코디네이터 체크사항, 이걸 행사 진행별 어떻게 진행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행사 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행사장 예약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펑션 시트라고 했죠. 행사 지시서하고 견적서 내용이 동일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행사 지시서가 관련 부서에 정확하게 전달됐는지도, 또 현판의 서명이 잘 돼 있는지, 차량 신청이 잘 돼 있는지, 아니면 메뉴 프린팅, 메뉴 한 거가 잘 외부나 자체 제작이 필요한지, 아니면 아이스카빙 로고나 그런 것이 외부 제작 필요가 한지, 아니면 밴드나 뭐 이런 것들 사회자, 아니면 기타 외부 협력업체 발주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 돼 있는지, 아니면 좌석 배치도나 명패, 그 다음에 시청각 기자재나 특수장비, 아니면 예약금, 특히 그 다음에 출장 시 직원 도시락이나 아니면 행사 안내 여직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특수조명, 특별쇼, 기빈 보고서, 행사 개요서 작성, 필요 유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쓰면 되는데 안 해봤기 때문에 외우셔야죠. 근데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전체 내용이 이런 게 있고, 이게 행사 전에 해야 되는 건가, 행사 당일에 하는 건가, 행사 후에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구분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만약 한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죠. 행사 당일에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요. 당연히 이제 행사를 해야 하니까 제일 중요한 날이죠. 현판 이상인지, 메뉴 프린팅, 아이스카비, 아까 안내문안, 좌석 배치도 이런 거 잘 돼 있는지, 우리 고객 수송 차량은 출발했는지, 아니면 행사장 레이아웃은 주문대로 잘 되었나, 아니면 좌석 수는 정확히 잘 있나, 기물은 이상이 없는지, 우리가 영접하려고 빨간 뭐 레드 카펫 같은 거 까는데 그게 잘 돼 있는지, 안내 여직원 잘 대기하고 있는지, 대기 상태 여부, 밴드 등 이런 외부 협력 직원들은 잘 도착했는지, 출장용 직원 도시락은 잘 도착했는지, 아까 했던 것들 행사 전 준비 사항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상 없는지만. 행사용 고객 지문 잘 운반되고 있는지, 녹음 시설은 문제 없나, 동시 통역이 필요한 국제 행사인데 동시 통역 시설이 안 되면 나중에 내가 다 욕먹을 텐데 잘 돼 있는지, 연회장 일단 청결, 그쵸, 음식점이니까 청결이 잘 돼 있는지, 우리가 행사용으로 구매한 구매 물품은 잘 다 입고가 다 끝났는지, 주차장은 요청을 했는데 대형 버스가 오는데 주차장이 잘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큽니다. 행사를 해놓고 유치해놓고 힘들게 욕먹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갖고 있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연회장을 특히 가실 분들은 엑셀로 행사 전, 행사 중, 행사 후 이걸 한 번씩 쳐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거를 글씨 치기 싫으면 이렇게 뭐 PDF 파일로 제가 드리니까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복사해서 붙이시던가 그렇게 하셔도 하나의 정리된 걸 한번 정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지고요.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체크리스트로. 고객 만족도. 항의 끝났으니까 고객들이 다 만족했는지, 불편사항은 없으셨는지, 혹시 분신물을 놔두고 행사하면 꼭 뭐 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계산은 잘 됐는지, 정산 제일 중요하죠. 고객관리 프로그램이나 고객관리는 잘 되고 있고, 직원들 인센티브 제도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자료는 잘 파악이 됐고, 고객 사은품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다 이거예요. 굳이 연료하지 마시고 행사 전, 행사 당일, 행사 후는 체크리스트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아시면 돼요. 자, 특히 중요한 게 연애 코디네이터와 뭐냐면 연관부서 업무예요. 연애 코디네이터는요, 연애 매출 증대나 고객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각종 연애, 회의 예약 접수, 그 다음에 펑션 시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행사 지시서, 그 다음에 행사 진행 준비 확인, 이런 대고객 연애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연애 코디네이터와 관련 부서의 업무 내용을 보면 판촉부, 판매하는 부서는 행사를 당연히 유치하는 업무를 책임지고 있고, 당연히 유치한 다음에 고객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고객들에게 만족된 행사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재방문이죠. 그래서 철저한 분석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업무를 같이 하는 데가 판매부고요. 연애 서비스과는 실제로 연애를 진행하는 연회장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펑션 시트에 의거해서 사전 행사 준비하고, 행사 진행하고, 행사 후 고객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행사가 진행이 딱 돼요. 그러면 모든 업무가 연회 지배인이 다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각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조리부서에서는 당연히 메뉴를 제공하고 음식에 책임을 져야 되고 고객 만족을 창출해야죠. 기물과에서는 당연히 각종 기물을 준비해야죠. 뷔페 식당인데 뭐가 없고 뭐 그쵸? 음식 다 식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물, 촌농 뭐 그런 것들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시설부서에서는 음향이나 통신, 시청각 그 기자재 준비, 그리고 총무부서가 원래 딱 지정되지 않은 모든 잡다한 걸 하는 데가 총무과거든요. 총무팀에서는 당연히 차량이나 주차장 이런 확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서들에게 다 협조문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예 행사, 특히 컨벤션은요 혼자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반적인 책임지지만 관련 부서에서 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종합 예술이죠. 그래서 연예 예약 시의 종합 정보가 있는데요. 연예 행사 과정을 우리가 하기 위한 종합 기능은 우리가 무슨 통신문이나 그쵸? 그러니까 뭐 공문 같은 거 오는 거나 각종 서류는 보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협조문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협조문에다가 받으시면 여기 다 서명해요. 그쵸? 오른쪽에다가 상단에. 그리고 예약 대장에 행사 장소 기록하고 서류 보관 파일 박스를 설치하고 모든 설문이나 제한사항, 뭐 연회 서비스 필요 시에는 연회 예약 코디네이터 같이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연회니까 연회 행사를 하면 꼭 뒤에 영을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일주일 전에 예약이 완료돼야 돼요. 그래서 예능 관련 부서나 영 관련 외부 업체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셔야죠. 연회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번 걸쳐서 재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회 예약 시의 종합 정보예요. 그 다음에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안 돼 있는 거는 그냥 언급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자, 주차장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페이지 150페이지 보시면요. 고객들이 승용차 또는 대형버스를 이용할 경우 주차장 미리 확보해야 된다. 다시 말하지만 주차장 확보예요. 안내문은요. 뭐냐면 고객 안내문이 잘못된 게 없는지, 특히 영문이나 이런 것들 스펠링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임카드입니다. 그죠? 네임택은 필요한 경우에 주최 측으로부터 미리 명단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행사 이전에 네임카드 작성이 완료돼야 돼요. 그래서 행사장 입구에 안내 데스크에 비치하도록 조치하시고요. 자, 헤드 테이블이 있는데요. 요거 제가 일부러 안 썼어요. 책 안 보시고 공부 안 하시고 나중에 벼락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인당 70cm, 몇 cm? 70cm 좌석 공간을 계산해서 강단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강단을 셋업할 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닿으면 안 되니까 뒷부분은 벽으로부터 몇 cm? 5cm 알았죠? 70cm, 5cm 알았죠? 다시 한번 만나 70cm, 5cm 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딱 시험 전에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근데 상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정도 1인당 70cm 좌석 공간 확보 이 정도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1m가 좀 안 되게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좌석 확보할 때. 그래야지 이제 이 연회장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나 동선 계획이 여러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전시 및 진열을 보면 청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등록 및 접수되는 홀딩 테이블을 이용한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린 펠트로 테이블을 보기 좋게 이렇게 싼다, 포장한다. 그랬고요. 통제 및 지시사항을 보면요. 뭐냐면 특별한 지적사항이 고객에게 나와요. 고객 컴플레인이죠. 그러면 바로 전달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행사자 장식은 꽃꽂이, 얼음 조각, 테이블 장식 이런 것들이 호텔에서 제공 가능한 거고 와인이 중요하죠. 와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즉시 음료 및 지배인에게 협조를 구해야겠죠. 우리가 오찬이나 정찬 같은 거 할 때요. 그 다음 계산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행사가 종료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사전에 행사 요금 계산하고 관련된 정보를 주최 측에서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자가 뭐 이런 게 문구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현금으로 행사 후에 즉시 계산한다. 아니면 후불로 하고 며칠 후 현금과 카드로 결제한다. 이런 내용이 명확해야 돼요. 실제로 소송이나 이런 데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롯데나 신라나 뭐 이렇게 대형 그쵸? 대기업을 끼고 있는 데는 다 법무팀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단위가 크거든요. 행사 말씀드렸지만 억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고객이 불만이 있다고 돈을 안 내겠다. 그러면 잘 설득하지만 여러분이 안 되면 법무팀에 넘길 수가 있지만, 조그만 호텔들은 그게 불가능하죠. 자, 참고로, 그 다음 넘어갈게요. 행사 장소 변경이나 취소입니다. 행사 장소를 우리가 변경할 경우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관련된 모든 부서에 통보해야 되고요. 확인, 행사 조정 시트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배포하셔야 됩니다. 호텔 사정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행사 장소 변경이 되면 당연히 행사 주최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고 변경된 장소를 통보합니다. 이때 서비스로 뭐가 많이 나가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잘못이면 그래요. 행사가 만약 취소되잖아요.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행사 조정서를 배포하고요. 행사가 만약 24시간, 즉 하루 안에 취소가 되면 총 음식값의 50%를 계산하도록 미리 확정을 해야 되고, 만약 취소가 되면 예약금은 호텔에 기속됩니다. 그 다음 예약금 영수증이에요. 자, 예약금 몇 %라고 했죠? 총 견적금의 10에서 20%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영수증이 발부를 해서 고객에게 반드시 주셔야 돼요. 예약금을 사본과 함께 여신과, 즉 격리과에다 넘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료 정책은 다시 말하지만 행사 수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음료 반입은 원래 금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 일정률 몇 %? 30%. 그 다음에 행사장 사용료예요. 식음료 매출 없이 행사장 임대 사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식음료 매출이 없다. 식음료,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하신다. 그러면은 렌탈비 받아야죠. 그래서 수익이 쏙 안 되는 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성수기인 보통 3월에서 5월 아니면 9월에서 12월에는 매출액이 적은 임대 사용 행사는 가급적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연회장은 계속 돌려야겠지만요. 다음 컨벤션 및 banquet이라는 게 이제 연회라는 뜻인데, 연회 메뉴는 원래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뷔페 A 코스는 얼마. 여러분도 보고 이제 예약을 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 즉 이게 뭐냐면 큰 행사를 유치할 경우에는 당연히 정해진 메뉴 가격에 비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죠. 특별 요금 요리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할랄 푸드나 말고기, 그렇죠? 저도 말고기를 한 입 먹어본 게, 중동 왕자 분들이 보통 다 그런 큰 자리, 과학기술부 장관 이런 걸 하세요. 그래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 메뉴. 자, 추가로 아마 10만 원을 더 냈던 걸로 기억나요. 한 메뉴당. 자, 메뉴 프린팅이 있는데요. 메뉴 프린팅은 고객이 만약 메뉴를 원하면 특별 요금을 받고 제공할 수 있고요. VIP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셔야 되죠. 여기 작성. 그렇죠? 작성을 여러분들이 하셔야겠다. 요거는 뱅킷이 좀 연애 메뉴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 VIP 보고서는요, 여기 페이지 155페이지 보면 주최 측으로부터 VIP 참석 여부를 여러분들이 처음은 통보를 받았지만, 리스트가 있지만 하는지 확실히 오는지 확인하시고, 연예약 지배인은 VIP 보고서를 작성해서 총지배인이 아셔야죠. VIP가 오는데 영업이사, 판매이사, 그 다음에 식음료 부장,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이제 총지배인 대신하시는 분이 듀티 매니저, 당직 지배인이잖아요. 이런 관련 부서에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설사항은 뭘 보시면 되냐면 페이지 156페이지 보시면 국제회의나 우리가 보통 연말에 많이 하죠. 디너쇼, 패션쇼, 전시회 이런 장비를 많이 사용하므로 주의해야 되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테이블 계획 배치도. 요거 잘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셔야 되니까,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스크린이, 보통 이제 국제회의가 큰 대연회장 할 때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크린이 하나씩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보통 8명, 그쵸? 8분 정도, 이렇게 앉죠. 대부분. 8명, 10명 앉힐 때 있는데요. 불편해요. 보통 어쩔 수 없이 회의를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 앉으신 분들은 이렇게 의자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보시거든요. 불편하죠. 일단 필기는 못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리저브드 개별 명패 해야 되고요. 보통 이렇게 160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많이 해보면 체화돼서 아시지만 보통은 이제 8명 정도 안다고 보고 이제 잡는 거예요. 보통 여기 몇 석을 깔 수 있는지. 그러면 인원이 나오죠. 그러면은 최대 380석
수용 가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입구에 티켓이나 경품 티켓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쵸? 여기 거기 행사 담당자들이 와서 뭐 나중에 그러니까 행사에 영업을 많이 하는 게 라롤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복권 추첨하는 거 하잖아요. 경품 추첨. 그다음에 VIP 참석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포디움은 이렇게 서가지고 사회자가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 게 포디움이죠. 이건 뭐 잘 아실 거예요. 토익에서 파트1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다가 뭐 식사 시간에 보통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어떤 활동상이나 이런 거 동영상을 쫙 이게 음악 깔면서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입구에 티켓, 경품 티켓 확인하고, 뭐 VIP 참석자 확인하고, X 배너라고 그래가지고 뒤에가 X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갑판, 그쵸? 사이니지죠. 사이니지의 한 종류가 X 배너죠. 뭐 무슨 행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서, 자, 연회 예약 시의 종합 정보입니다. 전화 응대가 많죠. 전화 응대는 우리 여러분들이 따로 서비스 경영론이나 이런 거 듣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깊게는 안 하고요. 밑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156페이지 첫 번째 보면 연행사는 전화 상담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화는 호텔 이미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통신 매체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음성이라는, 그쵸? 음성만 듣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약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객과 직접 접하며 대화할 때보다 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컴플레인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연회장 안내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회장 안내는 모든 뱅킹룸, 즉 연회장과 컨벤션룸은 항상 정리정돈 되어 있어야겠죠. 다음, 음식 및 행사자 준비 절차인데요. 처음에 절차는 여러분들이 순서 문제나 이런 걸 낼 수 있으니까 잘 아시기 바라는데요. 음식을 처음에 준비할 때는 수석 조리장이 보증된 인원, 뭐 100명이면 100명, 200명, 200명, 요거에 따라 식사를 준비할 때 몇 퍼센트, 보통 10% 이내로 추가 준비를 합니다. 더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없으면 뭐 남으면은 버리긴 아깝긴 하겠지만 어차피 개런티 인원이 있으니까. 근데 많으면, 만약 음식을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뷔페 음식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니까 10% 이내로 보통 추가적으로 더 만듭니다. 그 다음 행사장 준비 절차를 보시면 세트 메뉴가 있죠. 그러면 보증 인원보다 10% 정도 많게 좌석을 배열하고요. 뷔페일 때도 한 10%까지 좌석을 배열합니다. 보증 인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개런티 인원은. 행사를 준비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가 보증 인원은 돈을 다 받아요. 그쵸? 그래서 일본적으로 명단이 확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에 특히 뷔페 식당 같은, 아니면 돌잔치, 뭐 결혼식 이런 때는 대부분 보증 인원을 적게 가져가려고 많이 하시죠. 고객분들께서. 왜? 무조건 내야 되니까. 근데 마냥 음식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다 컴플레인을 호텔에 해요. 요건 행사를 진행한 사람이 다 받으니까, 담당자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적정 인원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개런티 인원을, 보증 인원이랑 우리가 언제까지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고객에게 설명을 하셔야겠죠. 행사 후 계산 방법입니다. 행사가 끝날 때 우리가 행사 지시서, 펑션 시트에 의해서 실질 계산은 연회장 캡틴이 하고요. 연회 지배인에게 최종 확인을 받습니다. 왜 여기 책이 좀 이상한 게요. 여기 저도 이제 거기서 준 거로 여러분들에게 응용해서 주는데, 제가 편집하는데 어떤 거는 그쵸, 영어로 쓰고 어떤 거는 한글로 쓰고 좀 그래요. 아무튼 행사 주최자와 계산서 항목을 확인하시고 계산하고요. 현금이나 수표로 계산하면 여러분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셔야 됩니다. 의무예요. 그래서 보통 제 기억으로 한 10만 원이 넘어가면 현금 영수증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연회예약실의 점검표인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연회장의 계산서, 뭐 점검표가 있어요. 그리고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리스트, 각종 행사 연대별 점검철, 연회를 위한 메뉴 가격표, 장비와 설비에 대한 리스트와 사진,
행사 진행 중인 연회장을 담은 사진, 얼음조각, 기타 연회 행사장의 장식 장면을 담은 사진, 스크랩북이나 과거 행사 사진, 행사 후 고객으로 온 감사 편지철, 서비스에 필요한 도자기 유리제품, 음식 식기류의 진열장, 잠재적인 연회장 예약 고객을 위한 신선한 음료 준비 여부, 오후 일과 후 연회 예약을 위한 예약과 직원이 늘 대기하고 있는지 여부, 모든 행사장의 점유율을 표시하는 도표, 이런 것들이 예약실 점검표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연회 예약실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요걸 버리지 말고 잘 갖고 있다가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가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 편지입니다. 감사 편지는 당연히 행사 끝나면 보내셔야 돼요. 항상 이용했던 분이 제 만족도가 높으면 또 이용을 하셔요. 다음 데일리죠. 1일 연회 예약 현황 보고서는 행사 전일 연회 예약 코디네이터가 펑션 시터와 함께 예약 대장에 의거해서 작성을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연회 예약의 접수 절차입니다. 접수 절차 중요합니다. 예약에 관한 문의입니다. 고객의 문의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연회약실이나 연회장에서 총지배인이 나오냐? 일단 연회하면 뭐 항상 한식만 먹는 것도 아니고 중식도 있고 도시락도 하고 출장 뷔페도 가고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리고 객실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그래서 총지배인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힘들어도 연회약실이나 연회장으로 가야지 나중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약에 관한 문의를 만약 한다 그러면 고객의 문의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뭔죠? 중식당 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벌써 신뢰도 확 당깁니다. 요즘엔 그걸 고객들이 온라인에 댓글도 남겨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연회 예약과 직원의 응대는 연회장 세일즈의 첫 걸음입니다. 모르면 잠시만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반성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도 몰랐네. 총지배는 되긴 글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연회 예약 접수 순서는 예약 컨트롤북이 있어요. 레저베이션 컨트롤북, 한마디로 통제하는 그런 북이죠. 그래서 거기를 확인하시고 보니까 몇 월 며칠에 뭐가 있네? 그렇게 있는 거죠. 예약 접수처, 예약 전표를 작성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반 조건에 관한 합의가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예약 접수서를 작성하고요. 예약이 딱 성립한 단계에서 그 연회에 대한 모든 필요 조건을 예약 접수서에 기입하셔야 됩니다. 자, 연회 예약하는 그 컨트롤북을 기입을 어떻게 하냐? 예약 신청을 접수하고 예약 접수서에 기입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딱 되는 순간 예약 컨트롤북에다가 시간, 인원, 연회 명칭을 기입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더블 부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했는데 거기다 이렇게 예약 컨트롤북에 기입을 안 해놓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판촉이나 이 연회장은 한정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잘못 이중 판매할 경우 시간이 겹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걸 꼭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토요일 날 12시 행사예요. 우리 2시간 잡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부탁해서 1시간 연장해요. 3시간. 근데 3시부터 행사 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못 치우잖아요. 그거 바꾸기도 힘들 경우도 있어요. 돈 다 물어줘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누구예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예약 컨트롤북에 반드시 나중에 그러면 안 돼요. 똑같아요. 객실 쪽에서 예를 들어서 컴플레인 해가지고 나중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부탁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자기 핸드폰으로 보통 해놓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람, 모닝콜 부탁했는데 깜빡하고 나 바빠가지고 나중에 넣어야지 하고 모닝콜 기입하는 프로그램에 안 넣어가지고 실제로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전체가 다 행사 일정이 망가져 버렸어요.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안 넣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렇지만 누구 탓하겠어요. 자기네들 8시에 일어나놓고는. 그렇지만 우리가 모닝콜 안 넣었거든요. 우리 저희 한 직원이 안 넣었어요. 그 담당 전화를 받았던 분이. 그 책임은 제가 져야죠. 제가 그때 당직집이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그냥 총지배한테 혼날 생각하고 책임 제가 지고 뭐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조식권을
그 전원 다 드렸거든요. 그때 손해가 막심했죠. 왜냐면 50명이었는데 조식이 25,000원이거든요. 그쵸. 그것도 50명한테 다 드렸어요. 식사하시라고. 7시부터 10시까지. 일정 망쳤으니까. 안 그랬으면 난리 났죠. 왜냐면은 그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일정이 그 손해가 막심한데 여행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그 조그만 것도 컴플레인이 말도 못하게 손해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여기 듣는 거를 그냥 시험 공부 하나 듣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몸으로 체화해가지고 혼나고 깨지고 월급 까이고 뭐 이런지 말고 지금 이거 들을 때 그래도 현장에 일을 했던 사람이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고 예약 컨트롤 부분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자잘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로 미루지 말고 이런 것들은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연애 확인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거예요. 예약 접수가 완료되면 예약 확인서를 작성하시고, 확인서 내용은 예약 접수서에 기입되어 있는 사항 가운데서 행사명, 길, 시간, 사용하는 연회장 명칭, 인원수, 기타 사항들을 옮겨 적습니다. 그 다음에 견적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는 취소 시 예약 컨트롤북을 정정을 해줘야겠죠. 이게 바로 하셔야 돼요. 취소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코멘트로 사실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에 반드시 통보해서 이거 취소됐습니다, 안내를 해야겠죠. 예약 접수 채널은요, 여러분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판촉은 보통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세일즈 콜이라고 전화 드려서 저희 협회나 학회에다가 저희 호텔 내에서 소개하고 한번 이용해 주세요. 언제 시간 되세요? 한번 미팅 가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고객 내방이 이제 연애 예약실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뭘 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연애 예약실에서 고객이 와서 뭐 결혼식이나 자기들이 필요해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내방하고 전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연애 예약실이고요. 실제로 이제 텔렉스, 옛날에는 텔렉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팩스도 많았고 전보 이런 것들이 책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메일 아니면 팩스예요. 대부분 이메일로 이제 문의가 와요. 해외 행사 같은 경우인데 이제 한국에서 뭘 하는데 그 연회장 이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팩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할 때예요. 뭐냐면 통 단위로 연간, 그쵸? 계약을 맺거나 대신 이제 최저가 입혀야 되죠. 가장 우리가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얼마까지 줄 수 있어? 대신 1년 계약해 줄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그래서 보통 공항과 가까운 공항 호텔들은 이제 누가 이용해서 이제 외국계 항공사의 스튜어디스나 이제 그런 분들이 묵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직원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잘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마케팅 공부하면 내부 마케팅이라고 하죠. 결국 직원도 호텔 복을 벗는 순간 여러분 뭐예요? 손님으로 바뀌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어느 호텔을 가면, 제가 일했던 호텔을 가도 이제는 다른 업종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손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소개에 의한 방법. 그래서 실제로 많은 호텔들이 직원들이 연회를 유치하거나 이러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 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일단 과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첫 번째 시간은 50분을 채웠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원래 컨벤션을 좀 달라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 뒷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할게요. 저희가 어차피 추석 때문에 한 주가 밀렸잖아요. 보강을 해야 되니까 진도는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그쵸? 12주차부터 우리 제안서 쓰는 거, 12, 13, 14 제안서 쓰는 거 위주로 그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책을 그때까지 끝내는 걸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요 출석 과제는 요 두 번째 시간하고 뒤에 있는 컨벤션 영어 세 번째 두 개는 여러분 과제가 원래 예정대로 있습니다.